막 떠오른 태양이 발도르차의 능선 위에 아침을 열어놓자 잠들어 있던 초록 들판이 아침 햇살에 천천히 깨어나면서 연한 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들판과 언덕 사이사이 굽은 길, 작은 연못, 사이프러스 나무, 그리고 집들도 아침 햇살 속에서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번져가는 발도르차의 아침 햇살은 대지를 따뜻하게 감싸며 조용히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우리는 와인의 언덕 도시인 몬테풀차노로 향합니다. 이 작은 골목에서부터 몬테풀차노의 여정을 시작해 봅니다. 저기 골목 끝은 몬테풀차노의 심장 피아자 그란데입니다. 이 광장은 영화 트와일라이트 뉴 문의 촬영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도시의 광장이 이렇게 웅장한 이유는 중세의 귀족들이 과시하려고 건물들을 경쟁적으로 지어 올렸기 때문입니다. 14세기에 세워진 시청 건물은 피렌체의 팔라초 베키오를 따라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건물들은 16세기 타르지와 콘투치라는 귀족 가문들의 저택들입니다. 광장 우물 위에는 두 마리의 사자와 메디치 가문의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 도시가 피렌체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오늘도 눈부신 푸른 하늘이 우리와 함께 해줍니다. 몬테풀차노 대성당은 외관이 미완성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파사드가 아직도 벽돌로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광장을 뒤로하고 다시 골목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 봅니다. 황토색의 중세 건물과 따뜻한 햇빛, 그리고 느린 공기까지. 이 도시의 매력은 화려함보다 이렇게 소박한 첫인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골목 사이로 언뜻 보이는 풍광도 매혹적입니다. 이 소박한 골목들을 한 걸음씩 걸을 때마다 왠지 오래된 시간이 가만히 열리는 느낌입니다. 아까 광장에서부터 계속 내리막길인데요. 몬테풀차노는 가장 걷기 좋은 다이어트 도시라는 농담도 있을 정도로 경사가 심한 곳입니다. 이 골목 끝에서 만나게 되는 시계탑 인형의 이름은 폴치넬라, 나폴리의 전통 희극에 등장하는 익살스러운 캐릭터입니다. 17세기 나폴리 출신 주교가 고향을 기념하려고 이 시계탑에 풀치넬라를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매 시간 종을 치며 이 언덕 마을의 시간을 톡톡 두드려주고 있죠. 시계탑 광장과 이어진 골목, 사람들 얘기 소리, 가게 앞에 선 여행객들, 이런 소소한 풍경들이 이 소박한 도시의 여유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광장으로 돌아와 시청 뒤 전망대로 가봅니다. 와, 발도르차의 초록 파노라마가 저기 밑으로 한가득 펼쳐집니다. 부드러운 언덕의 곡선, 바람에 스치는 포도밭, 붉은색 지붕들, 그리고 저 멀리 넓게 펼쳐진 초록 들판까지. 이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마치 커다란 캔버스 위에 그려진 회화 작품 같습니다.
몬테풀차노 여정의 마지막은 메디치 요새 옆 전망대. 이곳에서는 몬테풀차노와 발도르차의 풍경이 하나로 이어져 보입니다. 언덕 위로 불었던 바람,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골목까지 모두가 조용히 섞여서 마음속에 오래 머물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기는 발도르차에서 가장 특이한 마을, 바뇨 비뇨니입니다. 마을 중심에 광장이 아니라 이렇게 온천수가 솟아나는 거대한 풀이 자리하고 있죠. 이 온천은 로마 시대부터 있었고 중세에는 성지 순례자들이 피로를 풀기 위해 꼭 찾던 휴식처였습니다. 심지어 성녀 카타리나도 이곳의 온천을 즐겨 찾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온천 풀 주변에는 이런 예쁜 돌집들이 이어지고 오래된 담과 돌길은 이곳만의 조용하고 포근한 공기를 만들어줍니다. 지금은 이 온천 풀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렇게 중세 건물들이 물 위에 비치는 풍경만으로도 다른 어느 마을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관광객들은 풀을 둘러싼 테라스 카페와 식당들에서 잔잔한 온천을 바라보며 따스한 햇살 아래 한가롭게 식사를 즐깁니다. 화려한 볼거리가 있는 곳은 아니지만 시간이 쉬어가는 마을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곳. 그것이 바로 바뇨 비뇨니의 매력입니다. Tutto quello che io gli dico, invece no. 끝없이 펼쳐진 초록 평원, 한 줄로 곱게 뻗은 사이프러스 길, 토스카나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있다면 바로 그런 장면일 겁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영화 속 풍경처럼 조용하고 장엄한 느낌이 밀려옵니다. 이곳의 이름은 포조 코빌리. 여행자들이 꼭 한 번은 찾아오는 발도르차의 대표적인 포토 스팟이죠. 사이프러스로 표시된 이 길은 옛날에는 농가의 경계를 나타내거나 순례자들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저 길 하나일 뿐인데 사이프러스와 푸른 평원이 만들어내는 선과 리듬 덕분에 어디서 찍어도 한 장의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광고나 영화 등에 유독 자주 등장하는 풍경이기도 합니다. 봄이면 주변 들판은 이렇게 초록 밀밭 사이에 유채꽃이 물결처럼 번져서 풍경이 한층 더 화사해집니다. 그런데 이 집은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막시무스의 집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 장면은 이곳이 아니라 인근의 다른 곳에서 촬영된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풍광은 많은 여행자들이 막시무스의 집이라고 착각할 만큼 압도적입니다. 짧게 머물렀지만 풍경이 주는 감동이 오래 남는 곳, 포조 코빌리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막시무스의 집으로 실제 촬영된 장소입니다. 지금은 개인 사유지라 안쪽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많은 여행자들이 영화 속 풍경을 떠올리며 사진을 찍고 갑니다. 피엔자에서 남서쪽으로 차로 10분, 완만한 구릉들이 이어지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작은 예배당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가 바로 비탈레타 예배당, 16세기부터 순례자들이 찾던 작은 기도처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순례자들과 마을 사람들의 작은 쉼터였던 이곳에는 성모 마리아가 발현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특히 하루가 저물기 시작하면 이 주변 풍경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해가 지면서 들판의 색은 차분하게 가라앉고 멀리 농가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면서 발도르차의 저녁 풍경도 고요하게 깊어갑니다. 발도르차의 마지막 빛이 조용히 예배당 벽을 스치는 순간 이곳에 서 있으면 하루의 끝이 이렇게 고요하게 닫힐 수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피엔자를 다시 하늘에서 봅니다. 붉은 지붕의 집들과 성당, 작은 광장들이 차곡차곡 모여 있고 그 주변을 초록빛 발도르차가 포근히 감싸고 있습니다. 피엔자가 왜 발도르차의 보석이라 불리는지 떠날 때가 되니 비로소 실감이 납니다. 아쉬움을 가득 남긴 채 발도르차를 뒤로하고 사투르니아 온천으로 향합니다. 차창 밖의 발도르차 풍경은 우리의 그런 아쉬움을 아는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아름답게 보입니다. 푸른 하늘 아래 초록 구름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치 우리가 영화 속 장면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곳은 사투르니아 온천. 지층에서 솟아오른 따뜻한 물이 계단처럼 흘러내려 만들어진 노천 온천입니다. 게다가 무료로 즐길 수 있어서 인기가 많죠. 온천수가 계단처럼 흘러내리며 마치 하늘색 물감이 번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화면으로만 보던 이 장면을 실제로 이렇게 마주하고 몸을 담그니 물빛도 흐름도 훨씬 더 생생해서 지구가 아닌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